안녕하세요. 문화선생의 북리뷰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보도셰퍼 시리즈 이기는 습관에 대해서 여러분께 낭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에는 총 30가지 성공하는 습관이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문화선생이 뽑은 4가지 습관, 결정을 내려라, 배우고 성장하라, 이유를 찾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라를 여러분께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문화선생의 북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첫째 습관, 결정을 내려라. 우리는 왜 변화에 실패하는가? 결정을 내리는 것을 힘들어하기 때문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의 결정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변화를 위해 숙고 끝에 하나의 결정을 내린 다음 우리는 이를 즉시 실천에 옮기는 대신 이곳저곳에 돌아다니며 조언을 얻는다. 내가 내린 결정이 과연 옳은 것인가? 내 결정이 정말 최선인가? 친구, 직장 동료, 상사, 선배, 멘토를 찾아다니며 그들의 조언에 따라 결정을 쉽게 번복한다. 처음부터 누군가가 말려주기를 기다린 사람처럼 변화를 원할 때는 냉정하게 자신에게 물어보라. 나는 지금 이 상태에 계속 머물고 싶은가? 아니면 성장과 긍정적 변화를 진심으로 원하는가? 후자라면 먼저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그 결정을 즉시 실행에 옮겨야 한다. 결과가 잘못될까 망설이다가 인생을 끝마치고 싶지 않다면 독일어로 결정의 의미는 이별이라는 표현이 내포되어 있다. 그렇다. 결정은 무엇인가를 떠나는 행위를 뜻한다. 내가 만난 위너들은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떠날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중요한 결정에 필요한 것은 천재적인 전략과 통찰, 탁월한 선택이 아니다. 이별하는 용기다. 아프리카에서 원숭이 사냥꾼들은 먼저 직경이 8cm 정도인 나무 구멍에 달걀 크기의 돌을 집어넣는다. 사냥꾼은 의도적으로 매우 비밀스럽게 행동한다. 그러면 원숭이들이 멀찌감치 떨어져 사냥꾼을 관찰하고 있다가 호기심을 보인다. 사냥꾼이 나무 구멍에 돌을 집어넣고 난 후 몇 미터 뒤쪽 물러난다. 그 즉시 원숭이가 나무에 다가와 구멍 안으로 손을 집어넣는다. 원숭이는 돌을 잡은 손을 구멍 밖으로 빼내려 한다. 하지만 돌을 움켜쥔 상태로 손을 빼기에는 구멍이 너무 작다. 돌만 포기하면 쉽게 손을 꺼낼 수 있지만 원숭이는 존처럼 손에 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때 사냥꾼이 원숭이 위에 자루를 뒤집어 씌워 간단하게 포획한다. 작은 구멍 안에 움켜쥐고 있는 돌. 그것이 곧 당신의 과거다. 오랫동안 그렇게 돌을 움켜쥐고 있노라면 자연스럽게 그런 불편하고 어색하고 비합리적인 포즈가 익숙해진다. 나아가 돌을 놓은 다음 구멍에서 손을 빼면 어떻게 될지가 점점 두려워진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줄곧 생각한다. 인생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꿈을 이루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한 손을 구멍 안에 둔 채 다른 한 손으로 턱을 괴고는 끊임없이 생각에 잠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생각에 잠긴 채 서서히 자루 속으로 머리를 밀어넣는다. 월드컵 축구 경기를 생각해보자. 강팀과 맞붙은 약팀이 어떻게든 패배만을 모면하려고 전력을 다하는 경기처럼 지루한 것이 또 있던가. 하지만 강팀에게 승리한 약팀의 예는 스포츠 역사에서 수도 없이 많다. 그들은 이기기 위해 싸웠기에 이겼을 뿐이다. 위너들은 말한다. 승리와 패배는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결과가 아니다. 다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지루한 삶을 살 것이냐, 지루한 삶을 참지 않을 것이냐이다. 먹고 사는데 급급한 사람은 먹고 살 만한 삶을 산다. 성공하는 삶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삶을 산다. 그것뿐이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변화할 가능성, 성공할 확률을 높이는 노력과 행동이다. 원하는 것을 얻는 유일한 길은 원하는 것을 얻을 확률을 높이는 것이다. 꿈과 목표, 성공하는 삶의 확률을 높이고 싶다면 먼저 손에 쥔 돌을 놓아라. 지루한 자루 속으로 저청해서 들어가지 마라. 결정이 어려운 사람들의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환상 때문이다. 대부분 직업에 대한 불안을 갖고 있다. 안정적인 직업을 얻기 위해 청춘을 불사른다. 20대가 평생 직업을 선택하는 결정을 내리는데 적기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수많은 선택을 통해 다양한 시행착오가 가장 잘 어울리는 나이가 20대다. 이 시기에 강력한 질문은 내가 어떤 일을 좋아하는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날마다 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 간에 당신은 그 일을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들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이다. 진짜로 그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는 사람 사이에 과연 경쟁이 가능하긴 할까? 탄탄한 직업 얻기 위해서는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찾아 떠나는 모험과 용기와 도전을 선택하지 않으면 절대 안정적인 직업을 얻을 수 없다. 둘째, 나중에 결정해도 된다는 착각 때문이다. 결정을 자꾸 미루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해서다. 중요한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것은 그 결정을 내리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셋째, 잘못된 결정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하지만 잘못된 결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특정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다른 대안을 버렸다는 의미다. 잘못된 결정이 아니라 다른 결정을 내렸을 뿐이다. 잘못된 결정은 없다. 그러니 두려움도 없다. 생각만 해도 두근거리는 목표나 꿈이 있지 않은가. 즉시 그걸 찾아 나서는 결정을 내리면 된다. 인생에서 그것 말고 성공에 이르는 다른 길은 없다. 그러니 신속하게 결정하라. 당신의 결정 근육을 키워라. 신속한 결정의 열쇠는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이다. 자신의 가치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쉽게 결정을 내리고 도전하고 깨지고 다시 일어설 줄 안다. 그것이 바로 성공하는 삶이다. 두 번째 습관, 배우고 성장하라. 살아있다의 정의는 무엇인가? 바로 성장한다는 것이다. 그렇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성장한다. 바닷속 산호를 떠올려보라. 산호가 성장과 변화를 멈추면 죽어있는 돌일 뿐이다. 따라서 성장이 생명의 원칙이다. 따라서 성장은 생명의 원칙이다. 키가 자라고 몸무게가 커지는 단순한 물리적 성장이 전부가 아니다. 목표를 향한 성장, 즉 진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진화는 생존 능력을 키우기 위한 성장, 발전해 나가기 위한 성장이다. 아이들을 관찰해보라. 그러면 평생에 걸쳐 성장하고 배우는 것이 인간의 본성임을 알게 된다. 아이들은 끊임없이 탐구하고 새로운 것에 겁없는 호기심을 나타내고 적극적인 경험을 강렬하게 추구한다. 아이들은 모험을 즐긴다. 몸을 사리지 않는다. 재미있고 신나기만 하면 넘어져 무릎이 까지는 것쯤은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다. 내가 지금껏 만난 위너들은 모두 아이들처럼 뜨겁게 배우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독서는 조용하지 않다. 그들의 독서는 요란하고 맹렬하고 활기에 넘친다. 마치 책을 통째로 씹어먹는 괴물 같다. 사람들과의 토론을 즐기고 그 누구보다 퀴즈를 좋아한다. 찾아낸 답이 오답일지 몰라 내놓기 망설이는 행동 따위는 꿈에도 하지 않는다. 그들은 끊임없이 뭔가를 읽고 쓰고 내놓는다. 더 나은 답과 결론이 나타나면 과거의 답을 거리낌 없이 휴지통에 던져버린다. 배움과 성장을 즐기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은 이유는 그 과정을 통해 인생을 수정하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알게 되기 때문이다. 배움과 성장을 멈추면 삶은 공허해진다. 욕구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다. 충족되지 않은 욕구는 삶의 기쁨과 에너지를 앗아간다. 배움과 성장이 정지한 상태란 존재할 수 없다. 비단 개인뿐 아니라 경제, 정치, 문화 등 인류의 사회 시스템과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들은 모두 성장 아니면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 일정한 수준에 이르러 이제 그만 성장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는 순간부터 지구상의 모든 것은 취약해지기 시작한다. 배움과 성장은 인류 진화의 근본 원리다. 이를 거스르는 사람이 성공한 사례는 없다. 나아가 배움과 성장은 인간 삶의 진정한 의미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이 배움과 성장을 포기하는 것일까? 첫째, 자신이 더 이상 나아질 수 없다는 체념 때문이다. 삶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는 삶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도는 이유는 당신이 더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어제와 똑같은 삶을 오늘과 내일도 반복하기 때문이다. 둘째, 배움과 성장이 없어도 전혀 해롭지 않은 느낌을 갖기 때문이다. 나이가 많아서, 회사 일이 바빠서, 학력이 짧아서 배우고 성장할 기회가 없다는 생각이 우리를 정형화된 행동 패턴에 고착시킨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중독은 낮은 수준의 삶에 집착하는 것이다. 삶에서 많은 일은 천천히 전개된다. 당신이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갑자기 6만 달러의 빚이 생겼다면 당신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위기를 탈출할 궁리를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오늘 80센트, 내일 1달러 등과 같은 식으로 빚이 조금씩 늘어간다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길 것이다. 삶에서 모든 일은 합산으로 나타난다. 조금씩 빚을 지면 어느 날 갑자기 가난해질 것이고 조금씩 저축을 하면 어느 날 문득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하루아침 몸무게가 30kg 불어나는 경우는 인생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반면에 하루에 1kg씩 늘어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작은 변화들이 합산되어 인생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는다.
목표에 근접하게 만들거나 목표에서 멀어지게 만든다. 그 중간은 없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당신에게도 성공하려면 마법의 물약이 필요하다. 그것은 다름 아닌 당신에게 무의식적으로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독서, 일기 쓰기, 세미나 참석, 산책과 운동이다. 퀴즈 대회에서는 현재 라운드의 정답을 맞춰야 계속해서 다음 라운드로 진출한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한 단계 한 단계 올라서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현명한 답을 제시해야 한다. 배움과 성장만이 그 답을 찾는 유일한 방법이다. 우리에게는 본보기가 되어주는 사람, 영감을 주는 책, 실수를 반성하고 자신감 회복을 돕는 일기가 필요하다. 새로운 길을 제시해주고 동기부여해주는 세미나와 강연이 필요하다. 배움과 성장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 매일, 매주, 매달, 매년이 지날 때마다 과거의 자신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만큼 당신이 원하는 모습에 가까워진다. 당신이 간절히 원하는 마법의 물약은 언제나 당신 곁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12번째 습관, 이유를 찾아라. 당신에게 100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경주마가 있다고 상상해보라. 당신은 이 말을 어떻게 보살피고 어떤 먹이를 줄 것인가? 100만 달러짜리 경주마에게 보드카 레몬을 마시라고 주고 마요네즈를 곁들인 감자튀김을 주고 디저트로 초콜릿 무스를 주겠는가? 물 대신 맥주를 주고 귀리 대신 생크림을 듬뿍 올린 아이스크림 1파운드를 주겠는가? 요란한 하우스 뮤직을 틀어주고 밤마다 술집에 데리고 다니겠는가? 담배를 가르치고 마법관에 TV를 넣어주어 아주 예민해지게 만들어 잠을 설치도록 만들겠는가? 당연히 당신은 이런 일들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몸에 이런 일들을 자행하는 것일까? 누리고 싶은 삶이 없기 때문이다. 건강을 만들려면 건강해야 할 이유를 찾아야 한다. 당신이 40살이라고 해보자. 40살에 드디어 당신은 평생 돈 걱정하지 않을 만큼의 돈을 모았다. 그러면 당신은 곧장 운동화를 신고 달리기에 나설 것이다. 건강해야 그 돈을 쓰는 즐거움을 더 오랫동안 누릴 테니까. 아마도 당신은 수십 년 동안 피워온 담배도 쉽게 끊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이유는 술과 담배와 자극적인 음식을 탐닉하는 이유는 누리고 싶은 삶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의 삶에서 도피하고 싶기 때문이다. 삶을 외면할 이유를 찾지 말고 삶을 누려야 할 이유를 찾아야 한다. 밥 먹듯 이직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있는 곳에서 승부를 봐야 하는 이유를 찾아야 한다. 좋지 않은 중독을 끊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글자 그대로 끊어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운동해야 한다. 술과 담배를 끊어야 한다.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릴 필요가 없다.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삶의 진정한 의미와 이유를 찾는데 에너지를 집중하면 된다. 위너들은 다음과 같이 조언한다. 첫째, 독서를 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삶에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둘째, 산책 코스를 개발하라. 자발적으로 산책하는 습관을 들이면 생각을 정리하고 삶에서 놓친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이를 통해 더 의미 있는 삶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셋째, 가면을 벗어라.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쓰지 마라.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에게만 좋은 사람이면 충분하다. 넷째, 몰입하라. 좋아하는 일을 하면 몰입이 쉽다. 하지만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살기는 어렵다. 따라서 힘들겠지만 좋아하지 않는 일에도 기꺼이 몰입하겠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일을 시도하다 보면 깨달음의 순간이 찾아온다. 다섯째,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또한 습관일 뿐이다. 우리는 부자와 CEO를 부러워한다. 그들이 갖고 있는 삶의 여유에 질투에 찬 시선을 보낸다. 그들은 남다른 방법을 찾아내는데 성공한 것이 아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간다. 다만 그들은 남다른 방법이 아니라 남다른 이유를 찾아내는데 성공했기에 모두가 원하는 삶의 여유를 갖게 된다. 성공하려면 파격적인 일을 해야 하고 미친듯이 전력 질주해야 하고 낯선 곳으로 과감하게 떠날 줄 알아야 한다. 이유를 찾아라. 그렇지 않으면 작심삼일을 반복하며 평생을 보내게 되고 말 것이다. 15번째 습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라. 문제는 우리에게 별다른 권력을 휘두르지 못한다. 가장 큰 위협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갖게 되는 좌절과 공포다. 좌절과 공포 속에서 허우적대기 때문에 패배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문제 때문에 패배하는 경우가 그다지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한 문제에 감정적으로 사로잡혀 있는 것만큼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도 없다. 살다 보면 누구나 물에 빠진다. 발목을 잡힌다. 예기치 않은 함정과 덫에 걸린다.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는 좌절과 공포에 잡혀있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3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면 그 다음에는 일을 3일로 단축시키고 그 다음엔 3시간으로 최종적으로는 3분으로 단축시킨다. 이는 불가능한 훈련이 아니다. 습관으로 만들어 놓으면 침착함을 빠르게 되찾게 되고 비로소 문제 해결책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위너들이 문제를 대하는 자세는 왜 다른가? 1. 위너들은 문제를 결코 최종적인 상태라고 여기지 않는다. 위너들은 문제를 볼 때 이건 바꿀 수 있어 라고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위너들은 해법을 모색할 힘이 있다. 반면 자신의 문제를 불가역적인 최종적 상태라고 믿는 사람들은 운명에 순응한다. 2. 위너들은 하나의 문제가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삶의 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를 너무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 일어난 문제를 너무 크게 받아들이면 두려움이 바이러스처럼 삶의 다른 부분으로 점점 퍼져나간다. 문제가 발생하면 침착하게 이를 격리한다. 문제라는 바이러스에게 제압되지 않으면 좋은 치료제를 곧 생각해낼 수 있다. 3. 위너들은 자책하지 않는다. 위너들은 문제를 성장을 위한 도전이자 기회라고 여긴다. 반면 자신의 능력 부족과 성격적 결함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자책하는 사람들은 무력감만 느낀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신속하게 삶 전체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겠는가? 위너들은 다음과 같은 자세로 문제를 대한다. 첫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진짜 문제다. 다양한 문제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해주며 우리를 강하게 성장시킨다. 둘째, 언제나 정면으로 맞서는 용기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문제는 가치 있는 선물을 준다. 셋째, 문제는 사람들로 하여금 인생을 확장할 기회를 준다.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삶의 진정한 의미라면 크고 작은 문제들은 이러한 성장의 계기가 되어준다. 넷째, 보지 않는 사람은 남들보다 더 많은 문제에 맞서야 한다. 우리는 내면의 에너지를 두 가지 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하나는 문제를 피해 다니는데 쓰는 것이다. 이 경우 우리는 문제를 영원히 피해 다니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결국 더 깊은 좌절의 늪으로 들어간다. 다른 하나는 문제와 더불어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데에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다. 다섯째, 문제가 사라지기를 바라지 않는다. 문제에 맞서는 태도를 통해 더 많은 능력을 갖추기를 바란다. 여섯째, 성공을 관리하는 일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실패와 문제, 역경을 다루는 일은 아무나 하지 못한다. 위너는 마음에 내키지 않을 때도 최고의 성과를 달성해낸다. 모든 성공은 상을 가져다주고 모든 실패는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준다. 나무가 탄탄하게 성장하려면 햇빛도 필요하고 폭풍우도 필요하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일곱째, 문제는 자신에게 숨겨져 있던 위대함을 발휘하게 만든다. 잠들어 있던 창의력을 일깨우고 이를 통해 창조적으로 행동하게 이끈다. 여덟째, 모든 문제와 고통 뒤에는 금광이 숨겨져 있다. 하지만 그 금광을 단 한 번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아홉째, 집채만한 파도가 삶을 덮친 것처럼 느껴졌던 문제도 좀 더 멀리서, 좀 더 높은 곳에서, 좀 더 긴 안목으로 바라보면 졸졸 흐르는 시냇물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문제 중에는 당사자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문제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내면적 상태, 즉 자신의 감정이나 반응을 통제할 수 있다. 그러면 자신이 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 왜 또 나야? 왜 항상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때때로 삶이 나에게 특정한 신호를 보내주는 것 같을 때가 있다. 내가 그 신호에 내포된 교훈을 제대로 이해할 때까지 삶은 계속해서 동일한 신호를 보낸다. 삶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낼 때는 피해가려고 하지 말고 그 신호에 내포된 교훈이 뭔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 어느 누구도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로부터 계속 도망다닐 수는 없다. 가령 주어진 과제를 피하기 위해 일본으로 이민을 가더라도 동일한 과제의 일본식 버전과 마주칠 뿐이다. 이사를 간다고 해서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삶은 때때로 고통스럽다. 삶이 이처럼 고통스러운 이유 중 하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을 겪어야만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고통이 개입되지 않는 한 많은 것은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진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닥치면 사람들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자신에게 필요한 변화를 받아들인다. 대다수 사람들은 자신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 위너들은 삶에는 늘 이런저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사실을 꿰뚫고 있다. 커다란 성공을 거둔 사람일수록 더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 따라서 그들의 선택은 한 가지다. 자신에게 발생한 문제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것이다. 성공하고 싶은가? 더 큰 문제를 찾아 떠나라. 지금까지 토네이도 출판사 보도 셰퍼의 이기는 습관이었습니다. 자기계발서가 어떻게 보면 참 뻔한 이야기를 하지만 실천하기는 완전 다른 이야기죠. 저도 지금 살면서 가장 많은 문제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저자의 말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문헌생의 북리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